이번 영상에서는 MK 시스템의 강제 진동, Forced Vibration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ndamped Systems, MK 시스템. 자, 먼저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보고 시작을 해보죠. Equation of Motion, EOM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은 이렇게 댐핑이 없는 MK 시스템이다. 여기 외력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시다. FT가 코사인으로 들어온다고 합시다. 코사인 오메가 T. 그러면은 이 매스에 대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지금 X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복원력이 있을 것이고, 또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성력, mx 더블 닷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력이 이렇게 입력되고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동적 평형은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은 이 스프링 힘 kx하고 마이너스 mx 더블 닷, 이 관성력, 그리고 플러스 이 외력, 요게 합이 0이 된다는 거죠.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 운동 방정식을 유도해 보면 mx 더블 닷 플러스 kx는 f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먼저 이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x 서브스크립트로 h를 적을게요. 호모지니어스라고 해서. 자,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죠. 제 개념적으로 이 외력이 없는 케이스를 푸는 거니까 그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이 관성력하고 이너샤 포스, 개념적으로는 이너샤 포스하고 이 리스토링 포스하고 이 두 힘이 서로 이렇게 평형을 이뤄서 상쇄시키는 그런 디스플레이스먼트 모션이 발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프로세스를 풀게 되면 이전 영상에서 그 MK 시스템의 자유진동 그 영상에서 보면 해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A 곱하기 코사인의 오메가 NT 마이너스 phi, 진동하는 주파수가 오메가 N 내추럴 프리퀀시 루트 n분의 k로 진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주인공, 이제 이 영상에서의 주인공 파티큘러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XP는 어떻게 되느냐. 그 운동 방정식에 XP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은 XP 더블 닷 플러스 KXP는 F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F0 코사인 오메가 T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리얼 파트의 F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T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define 복소 형태의 솔루션을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틸다를 붙여줄게요. 물결 모양. 그러면 어떤 이 솔루션이냐 such that 파티큘러 솔루션, 우리가 풀어야 되는 파티큘러 솔루션은 복소 형태 솔루션의 실수부라고 생각을 합시다. XP 틸다의 실수부 이렇게. 그러면 우리 풀고 있는 이 방정식에 이것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방정식을 바꿀 수가 있느냐. 리얼 파트 MXP 틸다의 더블 닷 플러스 KXP 틸다는 리얼 파트의
F0의 exponential I 오메가 t. 이렇게 방정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푸는 대신에 뭘 풀 거냐? EOM을 mxp 틸다의 더블 닷 플러스 kxp 틸다의 다시 아니고 xp 지금 스티프니스죠. 얘는 f0의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t. 자, 얘를 풀 겁니다. 그래서 얘를 푼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xp는 간단하게 그냥 이 복수 형태의 솔루션에다가 실수부 리얼 파트만 취해주면 돼요. 얘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 입력되는 힘이 이렇게 사인 형태의 힘이었다고 합시다. mxp 더블 닷 플러스 kxp는 f0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사인 형태의 입력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경우에는 이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mxp 틸다의 더블 닷 플러스 kxp 틸다 마찬가지로 복수 형태의 솔루션을 정의를 해주는데 자, 이 경우에는 그 exponential i 오메가 t에 그 이미지너리 파트가 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푸는 xp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미지너리 파트만 취해주면 되는 거죠. 요 그 복수 형태의 솔루션에 그래서 우변을 요 exponential i 오메가 t로 놓고 풀면 코사인이랑 사인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푸는 게 돼요. 어쨌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mxp 틸다의 더블 닷 플러스 kxp의 틸다는 f0 exponential i 오메가 t. 자, 이 문제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그 이렇게 관성력, inertial force 하고 restoring force 하고 이 두 힘의 합이 이 external force 우리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하모닉 포스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F0 exponential I 오메가 t. 요 external force하고 정확하게 딱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딱 맞다는 겁니다. 이퀄리브리엄을 이루고 있다. 관성력하고 복원력을 합쳤더니 정확하게 딱 외력으로 맞아 떨어지더라. 밸런스를 맞추게 되더라. 그렇게 모션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XP 틸다가. 그리고 그 모션은 지금 이게 지금 하모닉 포스잖아요. 하모닉 포스. 그래서 이 모션도 하모닉하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모닉 모션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솔루션을 이 모션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하모닉 모션. 들어오고 있는 입력 힘은 이렇게 복수 형태의 힘 F0 곱하기 exponential I 오메가 t 이렇게 하모닉하게 힘이 들어오고 있죠. 자, 얘를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이 힘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외력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F 틸다의 t 그리고 이 돌아간 각도가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러니까 t가 0초일 때는 이 실수부에 붙어 있다가 이 그림은 이렇게 정지된 것처럼 그렸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빨간 색깔 벡터가 이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죠. 그 원의 반지름은 이 매그니튜드, 앰플리튜드 F0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 xp 틸다의 t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형태로 주어져야 할 것인가? 이 XP 틸다로부터 발생하는 힘이 스프링 포스고 또 두 번 시간 미분한 거 가속도가 만들어내는 힘이 관성력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모션은 이 관성력과 스프링 힘의 합이 이 외력 빨간 색깔 벡터하고 딱 밸런스를 맞춰서 딱 이거하고 딱 겹쳐져야 될 텐데 그러면 적어도 이 모션은 같은 주파수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퀀시는 가진 주파수 오메가랑 반드시 같아야 되겠죠.
항상 매 순간마다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그 스프링 힘과 이 관성력을 만들어내는 이 모션이 이 외력과 같은 위상으로 뭔가 돌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은 이 힘 벡터를 따라가기 위해서 뭔가 뒤처진 상태로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즈 레그를 좀 더 봅시다. 페이즈 레그 P를 더 볼게요. 그래야 이 XP 틸다가 이 빨간 색깔 벡터를 이제 부지런히 계속 쫓아가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식으로 적어보면 XP 틸다는 XP 틸다 of T는 캐피탈 X 앰플리튜드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I에 오메가 T 마이너스 P 이렇게 페이즈가 뒤처진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풀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이 X 캐피탈 X하고 P가 되겠죠. 자, 뭐 문제를 푸는 것은 뭐 수학 문제 풀듯이 뭐 빠르게 풀어도 되는데 그 피직스를 고찰하는 것이 또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그 힘 벡터들을 그려가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벨로시티 그리고 액셀러레이션을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외력이 있는 상태 F 틸다 매그니튜드는 F0 이게 돌아가는 것은 오메가 T로 이렇게 똑딱똑딱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디스플레이스먼트 X는 XP 틸다는 이렇게 좀 뒤처진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뒤처진 상태로. 그리고 이 벡터의 길이는 캐피탈 X로 우리가 놓은 거죠. XP 틸다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 우리 이때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 XP 틸다를 90도로 빙글 돌리면서 이 벡터의 길이는 오메가 배만큼 스케일링을 하면 되죠. 스케일링을 90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미분한 것은 90도로 돌아가면서 이 벡터의 길이는 오메가 x가 될 거예요. 이 각도는 직각이 되겠죠.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90도만큼 빙글 돌아가면서 XP 틸다의 더블 닷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이 벡터를 한 번 더 오메가 배 스케일링 하죠. 그럼 오메가 제곱 x. 그럼 여기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리스토링 포스예요. 그러니까 리스토링 포스는 이게 kx잖아요. kxp 틸다. 그러니까 이 벡터의 길이를 kb만큼 스케일링 해주는 거죠. k가 크면은 쭉 늘어날 거고 k가 작으면 줄어들 거예요. 얘는 만들어내는 힘이 관성력이죠. 이너셜 포스. 그러니까 mxp 틸다의 더블 닷이죠. 그러니까 매스 m이 곱해져서 이 벡터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나거나 할 거예요. 관성력은. 그래서 힘의 관계를 좀 그려보면 우리 미케닉스를 보는 것이 미케닉스를 고찰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니까 이렇게 힘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리얼 F 틸다 이렇게 외력이 돌아가고 있고 오메가 T 그러면 이 스프링 힘은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이게 페이즈가 뒤처진 상태로 요 벡터의 길이는 kx 요게 복원력이 되겠죠. 리스토링.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것이 m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요 힘은 관성력 이너셜 포스. 자, 그 피직스를 좀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솔루션은 간단하게 구해져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우리 피직스를 좀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가진 주파수 오메가가 익사이테이션 프리퀀시가 0일 때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 뜻은 힘이 더 이상 하모니컬리 이렇게 진동하지 않고 정적으로 계속 붙어 있는 상태로 쭉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태틱 로드가 무게처럼 스태틱 로드가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그려보면 뭐 심플하게도
요 외력은 이렇게 실수축에 붙어 있는 형태로 F0 이렇게 있을 거고, 매그니튜드가 F0인 채로 여기 F 틸다가 되죠. 오메가가 0이니까. 자, 그러면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오메가가 0이면 m 오메가 제곱 x도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힘은 관성력, 복원력 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댐핑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관성력이란 무기는 아예 없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무기는 지금 이게 스프링 힘밖에 없기 때문에 순전히 스프링 힘만 가지고 이 외력과 그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요게 KX가 F0랑 길이가 딱 같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페이즈 레그는 항상 0도가 될 겁니다. 왜냐면 요게 딱 얼라인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이 가진 주파수가 0일 때는 페이즈 레그는 0도고, 그리고 이 KX 벡터 길이랑 F0랑 같기 때문에 캐피탈 X는 F0 나누기 K 이렇게 구해지죠. 이렇게 페이즈 앵글이 없는 케이스를, 0도인 케이스를 얼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 모션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외력하고 얼라인이 되어 있으니까 요게 이제 페이즈가 맞다라고 해서 인 페이즈라고도 불러요. 요거를. 그리고 이 경우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앰플리튜드, 요거는 그 정적인 힘이 들어왔을 때의 그 디플렉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태틱 디플렉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노테이션을 x 대신에 앞으로 델타 st를 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subscript st는 static이라는 의미에서 델타 st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정의는 f0 나누기 k가 되겠죠. 우리가 그 솔리드 미케닉스 고체역학에서 주로 풀었던 것이 바로 이 델타 st가 되겠습니다. 솔리드 미케닉스에서는 그 힘이 보통 정적인 힘이 들어오는 걸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관심 대상은 이제 가진되는 주파수, 익사이테이션 프리퀀시가 있는 것이죠. 있는 케이스죠. 자, 오메가가 이제 조금 더 오메가가 이제 생겼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 크기는 시스템의 내추럴 프리퀀시 오메가 n 루트 n분의 k보다는 작은 케이스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그 스프링 힘 kx랑 m 오메가 제곱 x 관성력이랑 그 크기를 비교하면 가진 주파수가 굉장히, 이 오메가 제곱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크기는 이 스프링 힘이 더 크겠죠. 월등하게. 작으면, 이 오메가가 작으면 작을수록 스프링 힘이 월등하게 더 클 겁니다. 그러면은 컴프레스 플레인 상에서 그 힘의 관계를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외력이 F0 오메가 t, 그러니까 지금은 오메가가 천천하면 이게 이 빨간 색깔 벡터가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천천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뚜뚜뚜뚜. 자, 그러면은 이 m 오메가 제곱 x가 오메가 0일 때는 없었는데 이제 이게 생겨났죠. 그렇지만 그 크기는 작고 스프링 힘 kx가 크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 벡터를 밸런스를 맞추려면, 밸런스를 딱 이루려면 이 kx 스프링 힘을 가지고 이 빨간 색깔 벡터와 밸런스를 이루어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력 무기는 바로 이 스프링 힘이기 때문에 스프링 힘이 이렇게 얼라인된 형태로 KX 얼라인된 형태로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관성력은 스프링 힘하고 반대 위상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스프링 힘과 스프링 힘을 상쇄시키면서 스프링 힘과 싸우면서 이렇게 m 오메가 제곱 x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가 그대로 갖다 놓으면 요 길이랑 똑같게 되겠죠. 그러면 이 스프링 힘과 관성력을 합쳤을 때 정확하게 빨간 색깔 벡터와 밸런스를 맞춰서 딱 맞을 거예요. 따라서 이 관계를 좀 생각을 하면 따라서 이 경우에도 페이즈 앵글은 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드시 0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그 스프링 힘에서 이 관성력을 뺀 것이 외력하고 같아져야 밸런스를 정확하게 딱 이루니까 여기서부터 이 앰플리튜드는 F0 나누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excitation frequency가 natural frequency, 시스템의 natural frequency하고 같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루트 n분의 k하고 똑같았다. 자, 그 경우에는 kx 스프링 힘하고 이 m 오메가 제곱 x하고 그러니까 루트 n분의 k를 여기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똑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좀 상상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힘의 관계를 그려보면 F0 오메가 t 그러면 스프링 힘이 이렇게 뭐 어떻게든 있을 거고 항상 반대 방향으로 m 오메가 제곱 x가 있을 텐데 이 두 힘이 서로 반대 위상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아 버리면 서로 싸워가지고 남는 것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F0를 어떻게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남아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게 돼요. 아, 그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한 솔루션의 형태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때 그 솔루션의 형태를 구해보기 위해서 가진 주파수 excitation frequency가 natural frequency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크기가 작은 상태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는 우리가 솔루션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토탈 솔루션을 생각을 해볼게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플러스 리얼 파트의 xp 틸다인데 xp 틸다를 아까 구했으니까 a 곱하기 코사인의 오메가 nt 마이너스 p고 플러스 리얼 파트에 아까 캐피탈 X가 F0 나누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이었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였죠. 그러니까 페이즈 레그가 0도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이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코사인 사인으로 좀 적어볼게요. 풀어서 C1 곱하기 코사인의 오메가 NT 플러스 C2의 사인의 오메가 NT 플러스 F0 나누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자, 실수부만 택하니까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자 되잖아요. 이 excitation frequency를 natural frequency로 이제 리밋 시키기 전에 요 C1하고 C2를 좀 표현을 해봅시다. initial condition 대입해서 initial condition은 먼저 displacement 타임 t가 0일 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C1 더하기 F0 나누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은 X0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C1은 X0 마이너스 F0 나누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이고 그리고 초기 속도 velocity가 타임 t는 0일 때 보면 한번 미분해서 타임 t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오메가 n c2는 v0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뭐 c2는 간단하게 이렇게 v0 나누기 오메가 n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x of t는 이렇게 x0 곱하기 코사인의 오메가 nt 플러스 v0 나누기 오메가 n 곱하기 사인의 오메가 nt 플러스 f0 나누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을 묶어준 거예요 지금. 그럼 코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여기 C1에 요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C1에 요 텀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nt 요렇게 오메가 nt 요렇게 되죠. 이 오메가가 오메가 n으로 이제 접근을 해감에 따라서 요 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텀이 이렇게 이제 구해졌었는데 F0 마이너스 F0 오버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코사인의 오메가 NT. 자, 요거를 좀 바꿔서 적어봅시다. 이게 분모 분자에 K를 나눠서 적어보면 F0 나누기 K 오버 1 마이너스 요게 오메가 오버 오메가 내추럴 프리퀀시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nt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델타 st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델타 st 곱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오버 오메가 n의 제곱 분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nt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진 주파수 오메가를 오메가 n으로 이제 리밋을 보내 봅시다. 그러면 델타 s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nt 나누기 1 마이너스 오메가 오버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분모 분자가 다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되죠. 리밋을 계산을 하려면. 얘는 자 로피탈의 정리 써봅시다. 델타 st 분자는 마이너스 t 곱하기 사인의 오메가 t가 되고 분모에는 마이너스 2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오메가 대입을 하면 얘는 델타 st 곱하기 2 오버 오메가 n 분의 t 곱하기 사인의 오메가 nt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정리하면 얘는 델타 st 곱하기 오메가 n 곱하기 t 오버 2배 2 곱하기 사인의 오메가 nt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for 가진 주파수가 시스템 내추럴 프리퀀시가 똑같을 때는 리스판스가 x0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v0 오버 오메가 n 곱하기 사인의 오메가 nt 플러스 델타 st 오메가 nt 나누기 2배의 사인의 오메가 n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점점 불어나게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다이버징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파티큘러 솔루션이 다이버징 하는 형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이제 타임 리스판스를 그려보게 되면 솔루션의 타임 리스판스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게 타임 t에 대해서 리니얼리 이게 그레디언트가 리니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한 그레디언트 두 개가 생기고 왜냐면 사인이 이제 플러스 1도 있지만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하니까 마이너스 방향도 그린 겁니다. 그럼 이거 안에서 이렇게 사인으로 진동을 하는 크게 진동을 점점 불어나게 되는 형태로 이제 진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동하는 그 주파수는 내추럴 프리퀀시 오메가 n이죠. 진동하는 주파수는 2파이 나누기 오메가 n이 되죠. 그래서 이 타임은 2파이 오버 오메가 n이 되죠.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있는데 이 현상을 바로 레조넌스 공진이라고 불러요. 레조넌스. 이 경우에 뭐 페이즈 레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사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함수가 이게 뭐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되잖아요. 코사인 함수 이런데 지금 사인은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프가 생긴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사인 함수를 그린 이유는 가진력이 코사인이라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으로 전진되는 거는 90도 나누기 오메가 n이 되죠. 그러니까 위상 차이가 이제 90도가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사인의
오메가 NT는 코사인의 오메가 N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고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가진 주파수 excitation frequency가 natural frequency보다 빨라진 케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스프링 힘보다 그 관성력 m오메가 제곱 x가 훨씬 커졌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하자면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외력이 이렇게 있는데 F0 오메가 t 그 스프링 힘이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반대 위상으로 m 오메가 제곱 x 크기가 훨씬 크게 있겠죠. 이렇게 m 오메가 제곱 x 요게 kx가 될 거고 요게 페이즈 레그 p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성력을 통해서 관성력이 주가 돼서 이게 주인공이 돼서 이 그 외력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 스프링 힘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성력보다 그래서 페이즈 레그는 반드시 180도까지 돌아가야 될 거예요.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이 빨간 색깔 있는 쪽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 상황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너리 리얼 외력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다가 적을게요. 이렇게 F0 이렇게 있고 오메가 T 이렇게 있으면 요 관성력이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와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렇게 이게 m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반대 위상의 스프링 힘이 이렇게 있겠죠. kx 요 길이가 여기 딱 갖다 놓으면 똑같겠죠. 길이가 이렇게 그리고 위상은 kx까지를 측정하는 거니까 여기 페이즈 레그는 180도가 되게 되겠죠. 따라서 페이즈 레그 p는 180도가 되게 되고 m 오메가 제곱 x 마이너스 kx는 f0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x를 구해보자면 마이너스 f0 나누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이 되죠. 이렇게 위상 차가 페이즈 레그가 180도인 경우에는 모션이 외력에 대해서 그 페이즈가 반대 위상이죠. 그래서 out of phase라고 불러요. 이 경우에는 out of phase. in phase였을 때는 이 얼라인이 돼서 이렇게 0도일 때를 in phase라고 불렀잖아요. 이번에는 반대 위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in의 반대말인 out of phase, out of를 써서 out of phase라고 불러요. 요약을 하자면 지금까지 고찰한 것들을 좀 요약을 하자면 가진 주파수가 없을 때는 0일 때는 이 파티큘러 솔루션이 f0 나누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t 이렇게 구해졌었죠. 오메가 0 들어가면 이제 그냥 1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 경우에도 in phase고 오메가가 시스템의 내추럴 프리퀀시보다 작을 때 보면 xp 틸다는 f0 나누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t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모션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in phase다. 외력하고 자 이번에는 가진 주파수가 빨라졌습니다. 내추럴 프리퀀시보다 그러니까 그 빨간 색깔 벡터로 그리던 것이 이제 빠르게 빙글빙글 빠르게 돌아가는 거죠. 그 경우에는 xp 틸다가 이렇게 구해졌어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분의 f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i의 오메가 t 페이즈 레그는 파이 180도만큼 생기죠. 얘를 리스판스가 이번에는 out of phase가 되죠. 파이 라디안만큼 돌아갔으니까. 근데 이거 식을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적고 싶다면 교과서에서처럼 뭐 간단하게 적고 싶다고 하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파이는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쪽에 있는 마이너스랑 곱해져서 f0 나누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에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의 형태를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죠. xp 틸다 t는 f0 나누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에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t. 이거 이제 공진이 아닐 때죠.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가진 주파수가 다를 때. 입력되는 힘이 그 코사인 형태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 문제를 시작할 때 그 xp 틸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그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 복소 형태의 솔루션에다가 실수부만 취해주면 되죠. 그러면 f0 마이너스 나누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에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레조넌스 할 때 토탈 솔루션을 좀 구해보긴 했는데 좀 다시 구해볼게요. 토탈 리스폰스. 레조넌스하고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이게 가진 주파수가 똑같게 되면 아까 전에 구했던 것은 x0의 코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v0 나누기 오메가 n의 사인의 오메가 nt 플러스 델타 st 오메가 nt 오버 2의 사인의 오메가 nt 이렇게 이제 구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가진 주파수 excitation frequency가 시스템의 natural frequency하고 다를 때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x of t는 자,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서 유도를 하면 됩니다. 자, 코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c2 사인의 오메가 nt 플러스 f0 나누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의 코사인 오메가 t. 자, 이 경우에 이니셜 컨디션 대입해 볼게요. 이니셜 컨디션 x0는 c1 더하기 f0 오버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은 x0. 자, x 닷의 제로는 오메가 nc2는 v0. 자, 따라서 c1은 x0 마이너스 f0 나누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이 되고 이 c2는 v0 나누기 오메가 n이 되죠. 따라서 이 토탈 리스폰스는 x0 마이너스 f0 나누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의 코사인 오메가 nt가 되고 플러스 v0 나누기 오메가 n의 사인의 오메가 nt 그리고 플러스 f0 오버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요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텀을 교과서에서 x로 놓고 있는 거죠. 그 교과서상에서 캐피탈 X로 놓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텀입니다. 요 텀. 그러니까 이게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지금 x0랑 v0가 둘 다 0일 때, 그러니까 제로 컨디션일 때도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존재를 하게 되죠. 내추럴 프리퀀시로 진동하는 것은. 그러니까 외력이 f0가 논제로이면 초기 조건을 그 평형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로 시작을 하더라도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그 이 텀 때문에 항상 피하지 못하고 나타나게 된다. 이어서 몇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tatic deflection 그 이야기 하긴 했는데 좀 다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static deflection 델타 st는
그냥 간단하게 F는 KX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오메가는 0일 때 유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리드 미케닉스에서 공부했었던 게 이거죠. 솔리드 미케닉스 고체역학에서 다루던 거. 자, 두 번째는 frequency ratio라고 하는 것을 좀 정의하겠습니다. frequency ratio. 자, small r로 적을게요. 얘는 가진 주파수를 시스템의 내추럴 프리퀀시로 나눠준 거를 의미해요. 이 frequency ratio가 1일 때는 우리가 봤었죠. 레조넌스라는 거. 이게 가진 주파수가 내추럴 프리퀀시와 같을 때, 다시 말하면 frequency ratio가 1이 되면 레조넌스가 발생을 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용어는 magnification factor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magnification factor, 캐피탈 M, 얘를 정의할게요. 캐피탈 X 나누기 델타 ST,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뭐 amplification factor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amplification factor. 그러니까 왜냐하면 힘이 정적일 때 대비해서 동적인 다이나믹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앰플리튜드가 얼마나 커지냐, 뭐 혹은 작아지냐기 때문에 이 amplification factor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이게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적인 힘이 들어왔을 때 대비해서 동적인 힘이 들어왔을 때 진폭 비율이기 때문에 amplitude ratio라고도 불러요. amplitude ratio. 네, 그래서 뭐 용어를 어느 걸 쓰나 상관없는데 magnification factor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magnification factor M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 over 델타 ST 곱하기 X니까 F0 나누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식의 분모 분자를 K로 좀 나눠볼게요. 그럼 델타 ST 분의 1에 F0 나누기 K 1 마이너스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N의 제곱이니까 이게 이렇게 날아가죠. 그리고 얘는 R이잖아요. 따라서 이 magnification factor는 1 over 1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M 있고 R 있고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가진 주파수가 0이면 정적인 변이와 똑같으니까 반드시 1이겠죠. 그리고 공진에서는 무한히 발산하는 형태로, 그리고 가진 주파수가 더 빨라지면 1보다 커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분모에 R이 있으니까 R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이나믹 디스플레이스먼트 앰플리튜드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게 0으로 가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관성력 M 오메가 제곱 X가 점점 커지잖아요. 오메가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외력 F0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녀석이 점점 관성력 자체만으로만 맞추게 될 거고, 이게 너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X는 줄어드니까 스프링 힘도 작아지게 될 거고 X는 점점 더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상상을 관성력 벡터랑 스프링 힘 벡터랑 외력 벡터 관계를 상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오메가를 키워나가면 스프링 힘은 줄어들면서 당연히 관성력 벡터가 점점 더 지배적으로 외력과 밸런스를 맞추면서 스프링 힘은 줄어들고, 그런 애니메이션이 머리에서 좀 상상이 될 겁니다. 가진 주파수가 내추럴 프리퀀시보다 느릴 때는 이 영역에서 이게 매그니피케이션 팩터가 지금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페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리스판스하고 외력이 같은 위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더 빨라지게 되면 여기서는 반대 위상이죠. 마이너스 보니까 out of phase.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모닉 모션 처음에 해 형태를 가정을 할 때 제가 이렇게 가정을 했었잖아요. xp 틸다는 그 x 곱하기 exponential i에 오메가 t 마이너스 phi 이렇게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 아까 전에는 이렇게 교과서하고 노테이션을 맞춘다고 이렇게 적은 것인데 x의 exponential i 오메가 t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그 형태로 적었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즈 레그가 있는 형태로 적는 것을 저는 좀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의 형태에서 결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캐피탈 X 앰플리튜드 앰플리튜드가 이제는 그 절대적인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이너스 부호를 가질 수가 없는 형태로 보자는 것이죠. 가진 주파수 오메가 커짐에 따라서 이 다이나믹 디스플레이스먼트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페이즈 레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좀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그러면 시스템의 다이나믹스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쉬프트 되는 구간은 내추럴 프리퀀시니까 이걸 좀 표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기준을 나눠주고 먼저 그 가진 주파수가 없을 때는 정적인 힘이 들어올 때는 이 앰플리튜드는 델타 ST겠죠. 스태틱 디플렉션이겠죠. 그 오메가가 점점 이제 커졌다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오메가 점점 커지면 여기서 커지게 되면 뭐 바로 눈에 들어오면 좋은데 이게 이미지너리 리얼에서 그 외력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스프링 힘이 지배적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스프링 힘을 갉아먹는 녀석 이 m 오메가 제곱 x 관성력이잖아요. kx고 그러니까 이 벡터 길이가 오메가가 늘어날수록 이게 좀 더 이제 이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 kx도 점점 길어져야 될 겁니다. 점점 더 길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x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x가 늘어나면서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같아졌을 때는 무한으로 발산하고 또 여기에서는 kx가 지배적으로 지금 이 빨간 색깔 외력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페이즈 레그는 0도여야만 되겠죠. 그리고 이 내추럴 프리퀀시와 같았을 때 레조넌스일 때는 이 페이즈 레그가 2분의 파이 90도가 된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가진 주파수가 더 빨라지게 되면 이제는 이 관성력이 점점 더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지너리 리얼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F0가 있을 때 이제는 관성력이 다이나믹스를 점점 지배를 하잖아요. 주인공이 되잖아요. 여기 이제 m 오메가 제곱 x가 될 거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게 kx가 되겠죠. 요게 이제 합치면은 요게 길이가 똑같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 페이즈 레그는 180도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80도. 그리고 그 오메가 제곱이 이제 오메가가 점점 이제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무한정 길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간 색깔 벡터 길이는 F0로 지금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X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오메가가 더 빨라지면 더 빨라질수록 이제 X는 줄어들 테니까 이게 0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짧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 Equation of Motion EOM을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EOM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mx 더블 닷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는 f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이 경우에 x 더블 닷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 x 닷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x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니까 양변을 매스 m으로 나눠준 거죠. 그랬을 때 F0, 스몰 F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기서
F0는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캐피탈 F0 나누기 매스. 자, 가속도를 여기서 구해볼게요. 그러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2제타 오메가 n x 닷 마이너스 오메가 n 제곱 x 플러스 F0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자, 스테이트 벡터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했던 것처럼 스테이트 벡터를 정의를 해보면 다이나믹스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변수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그 위치에서의 속도만 알면 되죠. 얘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미분하면 x1 닷, x2 닷 각각 컴포넌트를 미분하면 되니까 x 닷, x의 더블 닷. 얘는 x의 닷은 두 번째 스테이트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래서 x2고 그리고 가속도는 여기에 구해놨으니까 자 그대로 적어보면 자 마이너스 오메가 n 제곱의 x1 마이너스 2제타 오메가 n의 x2 그 외력은 따로 이렇게 벡터를 적어볼게요. 플러스 0 f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매트릭스로 적어보면 0, 1, 마이너스 오메가 n 제곱 마이너스 2제타 오메가 n 이렇게 나와요. x1, x2 플러스 0, f0 코사인 오메가 t.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그 매트랩에서 OD45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수치 해석해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 이 방정식을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매트랩에서 자동으로 루게쿠타 메소드를 계산을 해서 그 출력값으로 유저에게 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 그 다이나믹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앰플리튜드 이 x를 그 mck 말고 mk 말고 오메가 n 제곱 오메가 n이랑 요 그 f0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f0 나누기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은 자 우리 그 여기서 이렇게 f0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스 곱하기 f0 나누기 k는 매스 곱하기 내추럴 프리퀀시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적고 부모 분자를 매스로 나눠주면 f0 나누기 오메가 n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델타 st 같은 경우에는 f0 나누기 k였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바꿔보면 매스 곱하기 f0 나누기 매스 곱하기 오메가 n 제곱이니까 얘는 f0 나누기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나와요.